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이번 주는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정부의 재벌 개혁과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가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이 큰 관심인데요. 특히 의결권 자문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주주들이 치열한 표대결을 펼치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번 현대건설 정기주총에서 등기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자동차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게 현대차그룹 설명이지만 재계에서는 승계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반조립 사업부를 팔고 그 돈으로 기아차가 가진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 것이라는 등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최근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해 경영 방향과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언급을 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옥중 경영을 본격화합니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가 23일 정기주총에 수감 중인 신 회장의 이사 재선임권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주총 역시 지배구조, 그중에서도 CEO 연임 여부가 화두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해온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3연임을 놓고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가이드라인 노릇을 하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견해가 엇갈려 주총 결과에 시장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KB금융은 사회이사 선임 등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 문제가 치열한 표대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복인 KTNG 사장의 경우 2대 주주 기업은행이 셀프 연임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경영 실적에 손을 들어준 외국인 투자자의 지지 덕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한 날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호주처럼 면제를 받아내려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협상이 끝난 자유무역협정 개정계 협상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에 남았고 경제와 외교 라인이 모두 미국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차 미국에 간 우리 측 협상단은 협상이 끝났지만 귀국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철강 관세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무기로 등장한 상황에서 미국 쪽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선 철강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 3주 새 세 번째 미국을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진두지휘 중입니다. 익셈션을 받으려면 15일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통상 이슈가 연결이 됐다고 하면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교 라인도 설득에 나섰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조율차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도착 다음 날 미 상무부 장관과 통화해 한국산 철강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요청 서신을 보낸 경제사령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철강업계의 위축이 벌써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제강은 다음 달부터 대미 철강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휴스틸은 미국 수출용 생산 라인의 가동을 이미 멈췄습니다. 국내산 대미 수출 철강재의 73%가 관세 대상인 만큼 막바지 설득 작업의 성사에 국내 중소철강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요즘 밖에서 한 끼 식사 해결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짜장면부터 커피까지 각종 먹거리 가격이 뛰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알뜰 먹거리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최근 한 패스트푸드에서 출시한 2,000원짜리 햄버거입니다. 시중 햄버거 가격이 8,000원대까지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3,000원 이상씩 하는데 이거는 2,000원 이상 하니까 더 저렴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는 고객님들 주머니 사정에 맞추고자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대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도 고객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자 편의점표 1,000원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의 최근 한 달간 제품 매출 순위를 보면 1,000원 커피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위에서 2위까지 뛰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크도 10위권 안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바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저희 경제적으로 부담도 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주변에 값도 저렴하고 맛도 아주 훌륭한 커피가 많이 나와져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무섭게 오르는 외식 물가. 결국 이와 정반대 길을 걷는 알뜰 먹거리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반도체 매출은 53.4% 증가한 620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14.5%를 기록해 미국 인텔을 제치고 사상 처음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매출 266억 달러를 넘기며 매출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 들어 D램과 네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거의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간순위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한국은 23.7%에 달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6%를 7%포인트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또 한국의 16에서 54세 노동자의 직장당 평균 재직 기간은 5.8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았습니다. 취업부터 결혼과 육아까지 의무처럼 놓인 현실의 과제 앞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는데요. 가정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진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한 소확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소확행 열풍을 타고 최근 호평을 얻고 있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 고향으로 돌아와 좌충우돌하고 위로받는 청춘들의 얘기를 그리며 가까이에서 찾는 행복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데요. 거창한 목표보다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어린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김한비 씨. 진료로 종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좋아하는 악기 연주 덕분입니다. 틈틈이 연주를 즐기고 또 주변에 들려주면서 먼 미래의 꿈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연주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다른 잡생각은 안 드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또 다음 날을 위한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이자 25년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원경 씨의 사례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선 경우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최근 캘리그라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책을 낼 때 표지를 직접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조용히 마음을 담은 글귀를 적으며 내면의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큰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작은 행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거창하지도 않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새삼 소중한 삶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경기 북부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운정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설 소식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배후 도시의 역할까지 기대되면서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산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자리 잡은 운정신도시. 1,6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9만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단지가 한창 조성 중입니다. 고향 일산을 같은 생활권으로 하는 이곳은 파주 출판단지와 헤이리 문화마을, 롯데아울렛 등 대단히 문화 쇼핑 공간이 인접해 있습니다. 일산하고 가깝고 집값이 싸서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어요. 교육적인 여건도 좋고 가볼 만한 곳도 많고. 이른바 역세권의 경우 4대 1이 넘는 높은 분양률을 나타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3호선 연장이 예정된 데다 서울역까지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GTX 노선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막바지 분양이 진행 중인 견본주택도 문의가 많습니다. 화성산업이 천여 세대 규모로 짓고 있는 파크 드림 아파트의 경우 숲세권에다 M광역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경기도에서 3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로 통합니다. 서중구가 주변에 있고 쇼핑센터와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시설이 인접해 있어서 편리하고요. 주변의 숲경관과 단지 내 조경이 우수하여 경기 북부의 메머드급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운정 신도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까지 기대돼 더욱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장정을 마치고 지난 일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앞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만큼이나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폐막식도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선수들도 정말 잘 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먼저 입장권 판매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의 판매 목표치는 22만 장이었는데요. 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2일에 이미 목표치의 146%를 넘어선 32만 장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21만 장이 판매됐던 2010 밴쿠버 동계패럴림픽은 물론 직전 대회인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에서 20만 장이 팔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된 것으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판매량으로 이어진 것 같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의 열정을 화면으로 전달해야 할 방송국의 편성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겁니다. 당초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편성된 지상파 방송국들의 시간은 개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짧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표로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권인 영국의 채널4의 편성 시간은 100시간, 스웨덴의 SVT도 100시간,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전은 약 100시간이었는데요. 특히 북미권인 미국 MBC는 94시간, 캐나다의 CBC는 무려 125시간이나 됐습니다. 인권의식이 높은 유럽과 북미권의 편성 시간이 길게 잡힌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웃나라의 경우도 조사해봤는데요. 일본 NHK는 62시간, 중국의 CCTV는 40시간이었습니다. 네, 패럴림픽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방송국의 편성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이 충격적이면서도 부끄러운데요. 그럼 우리나라 방송국의 경우 정확히 몇 시간이 편성됐던 건가요? 네, 먼저 일단 두 개의 채널을 가진 KBS의 경우엔 당초 2TV에서 18시간, 1TV에서 7시간을 편성해 총 25시간만 패럴림픽에 할애했는데요. 그나마 KBS는 편성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당초 MBC와 SBS의 주간 편성표를 보면 MBC는 약 18시간, SBS는 32시간 편성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와, 정말 안타깝네요. 평창 올림픽 때는 과다 편성으로 논란을 빚었었잖아요. 당시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일자 KBS는 총 41시간을 패럴림픽 중계에 연장해서 편성했는데요. MBC 역시 당초에 18시간 정도였던 패럴림픽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시간을 35시간으로 늘려서 패럴림픽 폐회식까지 생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송국의 무관심에 많은 선수들이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게다가 이렇게 중계가 적으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경기도 많았겠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의연 선수가 감격의 첫 메달을 따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5km 좌식 경기는 아예 생중계한 방송국이 없었는데요. 긴장감이 넘치는 연장전으로 얻어낸 아이스하키 경기의 승리 역시 연예뉴스와 드라마 재방송 등에 밀려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 주장인 한민수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많은 장애인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장에 오신 관중들께만 그 감동을 드려 마음이 쓰리다는 안타까운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최국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했을 텐데 중계조차 되지 않았다니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방송국에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광고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자체가 낮았던 거죠. 얼마 전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시장 조사 기관인 두이서베이와 성인 남녀 2,113명을 대상으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대회 일정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11.4%에 달했는데요. 2018 평창 패럴림픽 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47.2%가 개회일과 폐회일을 몰랐다고 응답할 정도였습니다. 개회일만 아는 경우는 27.3%였지만 폐회일만 아는 경우는 5.1%에 그쳐 전반적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동반 개최되는 관례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다는 거죠.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럼 언제부터 동반 개최가 됐던 건가요? 네, 이 패럴림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패럴림픽은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올림픽과는 별개로 처음 개최됐는데요. 그러다가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두 대회가 관행적으로 동반 개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마비라는 뜻에서 유래된 패럴림픽의 뜻도 서울올림픽 때부터 패럴림픽의 의미를 평행, 평등, 나란히라는 뜻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회를 통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패럴림픽이 외면받으며 끝났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게다가 개막식과 폐막식 모두 평창 동계올림픽만큼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대중들의 이목과 상관없이 패럴림픽을 끝까지 응원한 미담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귀빈석이 아닌 선수들의 부모, 또 관중들 옆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한 영부인 김정숙 여사, 패럴림픽 개회식에 출연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포기한 성악가 조수미 씨, 평창 동계패럴림픽 홍보대사를 자처한 배우 신현준 씨가 바로 이 미담의 주인공들입니다. 부디 4년 뒤에 열리게 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패럴림픽 경기장의 환경도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열악한 시설로 조성됐다며 많은 질타를 받았죠.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한 훈련 비용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문제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이제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의 패럴림픽엔 꼭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동의 경기를 펼친 우리 선수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한 관중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